공부한 내용의 개념을 다시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내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내 것으로 장기 기억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또 학습 효율도가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의 잔소리 응원 메시지 전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아, 학교 입학해서 학교생활 잘해줘서 많이 칭찬하고 이젠 초등학생 언니니까 조금 더 빨리 자기 일 스스로 하는 어린이가 되어보자. 엄마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모든 것은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행동해보자. 담임선생님도 사랑이 좀만 빨라지면 100점이라고 하셨지? 우리 사랑이 화이팅이야. 고마워 사랑해. 조금 행동을 빨리 우리 사랑이가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재야, 엄마가 일하느라 은재랑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데도 혼자 숙제도 미리미리 끝내고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제 3학년이니까 밥도 잘 먹고 키 쑥쑥 크자. 사랑해. 밥 많이 먹고 키 큽시다. 그 다음에 서연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좋기도 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 그래도 엄마와 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획을 지키려는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네, 우리 서연이 학교까지 왕복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가지고 코피도 쏟고 많이 아팠다고 하는데요. 힘냈으면 좋겠어요. 자, 내 사랑 우리 서윤이. 네, 선생님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너는 네가 친구들보다 잘하는 게 없어서 속상하다고 하는데 엄마 눈엔 네가 최고야. 제일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하기 싫어도 참고 하는 게 많잖아. 건강하기 위해서 밥만 좀 잘 먹자. 엄마는 네가 아픈 게 싫으니까 밥 좀 잘 먹으라고 매일같이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속상해. 네, 우리 서윤이 밥 잘 먹읍시다. 찬홍아, 자리 정리정돈 잘하자. 네, 우리 찬홍이 정리정돈 잘해요. 준수야, 과제나 해야 할 일들을 미뤄서 고생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고 놀도록 노력해보자. 네, 우리 준수 화이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 아이의 학습 효율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학습 효율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좀 이어진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기 조절이에요. 동기 조절에는 학습 동기나 자아 효능감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인지 조절이에요. 내가 공부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기억하면 좋다. 앞머리를 따서 외우면은 잘 외워지네.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면 잘 그려지더라. 이런 식으로 내가 인지를 잘 하기 위한 전략을 자꾸 세워나가고 학습 전략, 또 공부를 계획을 세우고 또 크게 보고 하면서 이렇게 공부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엔 줄여봐야지, 늘려봐야지, 이런 식으로 또 메타 인지적으로도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인지 조절입니다. 그 다음 행동 조절이에요. 이제 내 행동을 조절하는 거죠.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이제 어제 할 일을 잘 못했으니까 게임을 조금 덜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까 공부를 좀 줄이고 내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요. 힘들면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네, 이런 식으로 내 행동을 조절하는 것도 자기주도 학습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기주도 학습의 인지 조절에서 기억 방법, 어떤 인지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학습 효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전에 공부했던 거가 안 잊혀져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 공부할 때 바로 이어서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효율이 당연히 높아질 거예요. 그 전에 공부했던 거를 또 따로 공부한다거나 이제 이해를 못해서 헤매거나 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공부했던 걸 제대로 복습만 해도 학습 효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효율도를 높이기도 하고 자기주도 학습에서 인지 전략을 알려주기도 하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출력 공부법이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365 책에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초초박 영상에도 군데군데
군데군데 계속해서 영상을 쭉 올렸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출력 공부에 대한 내용을 책을 또 한 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출력 공부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딱 10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0가지의 공부법, 인지 전략들은요, 모두 다 쓰는 게 아니라요, 이거 어쩌고 써보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봐도 좋고요, 돌아가면서 해도 좋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복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선생님 놀이에요. 집에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그거를 오늘 배운 내용을 말하듯이 설명을 한다거나 필기하듯이 한번 써본다거나 해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차라든지 학습 목표만 보고 그냥 오늘 배운 내용을 가리고 먼저 말로 해보고, 말로 잘 못하겠으면 다시 한번 보고 가리고 말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문제 만들기예요. 이것도 선생님 놀이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 문제를 내보는 겁니다. OX 문제, 객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문제를 내봐라 그러면은 뒤집어져서 선생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백지 쓰기예요. 이거는 선생님 놀이가 말로 했다면 이건 써보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학습 목표만 보고 생각나는 것을 써보는 거예요. 백지에 써보는 거죠. 다 당연히 생각이 안 나고 잘 안 써질 거예요. 그럼 얼른 다시 읽어봐요. 봐요. 그리고 가리고 다시 또 써요. 그리고 다시 또 봐요. 가리고 써요.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가리고 써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핵심 단어 복습법이죠. 오늘 공부한 것을 이제 이런 우리가 인별그램에 해시태그 달잖아요. 해시태그 단다고 생각을 하고 핵심 단어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비주얼 싱킹이에요. 비주얼 싱킹 그 전에 자세하게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관련 자료도 초처방 그 카페에도 올려져 있어요. 내가 배운 것을 간단한 그림과 글로 표현한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시각적인 학습자한테는 더 유리하고요. 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학습 동화나 만화 만들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동화식으로 표현해 본다거나 만화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만화로는 비어져 있는 4컷 또는 비어져 있는 6컷을 주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만화로 표현해보자. 이제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 어떤 창작 동화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이것 역시 제가 영상에 그 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학습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이제 학습 동화와 만화와는 조금 또 다를 수 있는 게 어떤 이야기의 요소는 없지만 내가 배운 내용을 일기식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오늘 수학 시간에 원주율에 대해서 배웠다, 이게 아니라요, 원주율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면은 그 원주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거를 일기처럼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는요, 마인드맵 그리기입니다. 한 단원이 정리됐을 때도 좋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이제 큰 가지와 작은 가지로 해서 정리해 보는 거죠. 네, 이것도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 올린 적이 있어요. 참고해 보세요. 아홉 번째는요, 지문이 많았어요. 사회나 과학이에요.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6단계 공부법입니다. 6번을 읽되 그 6번을 읽을 때마다 미션이 다르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읽기,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을 밑줄 치기, 세 번째는 밑줄 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형광펜으로 색칠하기, 네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괄호치면서 읽기, 다섯 번째는 괄호친 것을 수정테이프로 지우면서 읽기, 여섯 번째는 마음속으로 수정테이프 지운 부분을 채우면서 읽기. 핵심 단어를 뽑아내는 것도 좋고요. 그 부분을 지워서 머릿속으로 상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는요, 배움 노트로 정리해 보기입니다. 배움 노트 정리하는 방법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배움 노트 정리할 때 그 위에 있는 방법들을 다 활용을 해서 정리해도 좋습니다. 이 10가지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공부한 내용을요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요, 뭔가 형식을 달리하고 뭔가 미션을 달리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바꿔서 정리를 해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공부한 내용의 개념을 다시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내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내 것으로 장기 기억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또 학습 효율도가 높아집니다. 학습 효율도를 높이는 세 번째 방법, 지난 영상에 이은 세 번째 방법이자 꼭 그것과 연관시키지 않아도 공부법
문법에 대한 복습하는 방법 10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10가지에서 골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또 이런 방법들을 모든 과목에서 모든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갖지 않으시고요. 이제 핵심적인 부분, 좀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해보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막 정리하면서 공부를 할 내용까지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수학 정도만 선생님 놀이로 말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한 4학년부터는 해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